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상 체질에 대해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제 거의 여름 날씨와 같은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더위에, 이 더위와 함께 코로나도 같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많이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태양인, 소양인에 이어가지고,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음인 사상 체질은 이제 1837년에 탄생하신 이계마 선생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교 말기의 철학자이면서 의학자고요. 그의 철학서로는 이제 적히고가 있고, 여기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적인 내용은 이제 이 사상 체질이 나와 있는 동의 수세본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중에서 이제 태음인, 간 대표소죠. 간 기능은 강한데 폐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잘 먹고 흡수를 잘 하는데 흡수를 하는 대신에 이제 발산이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들은 사계절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바로 이제 가을과 같은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상 체질 중에 이제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태음인 체질은 바로 이제 태음인 체질은,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태음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체질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체질. 이제 네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양인과 같은 체질이 있고요. 소양인과 같은 체질. 그리고 이제 소음인, 두 번째가 소음인, 그 다음에 태음인, 태양인, 그리고 태음인인데, 이 태음인 체질이 이제 외관상 봐도 많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오늘은 이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태양인과 소양인을 말씀드렸고요.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음인의 이제 얼굴을 보면은 이제 얼굴이 좀 둥글고, 이목구비가 좀 큼직큼직하고, 또 주먹하고, 그리고 이제 주먹과 두툼한 입술을 갖고, 그리고 허리가 좀 굵고, 이제 상대적으로 목도 굵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허리에 비해서는 이제 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고, 건장하고, 위험 있고, 좀 음흉하고, 욕심이 많고, 좀 고집이 센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최불암 선생님이나 차두리, 강호동, 그러니까 이효리, 고현정, 그리고 이제 김영애 씨와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 많습니다. 뭔가 좀 편안한 그런 체질이죠. 소양인 같으면 굉장히 뭔가 강하고 날카로워 직선적인 그런 면이 많은데 태음인들은 뭔가 좀 편안하고 좀 약간 좀 욕심도 많고 능글능글하니 그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음인 체질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여기 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태음인 체질 말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면은 상담을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냥 태음인 체질인데, 이제 태음인 체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0%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빈과 같이 이제 뭔가 많이 수확하고 그러는 이미지가 많고요. 또 이제, 다른 체질에 비해서 제일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많은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약간 태음인적인 뭔가 뚱뚱하고 편안하고 좀 욕심이 많아 보이는 체질이 태음인 체질의 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태음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에 히딩크 감독 말고 아드보카트 감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축구선수 골키퍼로 유명한 이훈재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태음인적인 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듬직하고 이제 약간 고집세고 하는 그런 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새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박태환 씨 같은 경우, 이제 차두리 같은 경우,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태음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금에서 보면은 이제 한상구, 뭔가 이제 많이 참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최상궁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이제 김혜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태음인 체질 특징이 이제 눈, 코, 귀, 입이 이제 큼직큼직한 그런 면이 많고 이제 복실복실한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환 씨 같은 경우, 최판수 씨 같은 경우, 이면석 씨 같은 경우, 뭔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이제 뭔가 고집이 세거나 체격이 좀 풍부한 사람들, 등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태음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반욱, 박철우 씨나 김용우 씨 같은 경우, 이정길 씨, 정은채 씨, 그리고 이제 김영철 씨, 사랑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김종환 씨, 안재모 씨 등과 같은, 그런 뭔가 이제 턱이 좀 이렇게 굵으면서 좀 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김구라 씨 같은 경우, 강호동, 이영자, 남부원 씨, 성유리 씨,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체질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체질이 나오는데, 장나라 씨, 정준호 씨, 이순재 씨, 여기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영애 씨의 어렸을 적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태음인적인 면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덕화 씨, 김민호 씨, 김범 씨, 등과 같은 장진영 씨, 그리고 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하여튼 눈매가 크고 눈썹도 굵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일단 특히 코가 큰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태음인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현정 씨, 이효리 씨, 이승기 씨, 그리고 박영우, 장미란 씨, 박세리, 장면이 체격이 큰 사람들이 이제 힘도 좋고, 이황표 씨 등과 같이 힘도 좋고,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원에 왔던 분들입니다. 지금 축구 선수,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마라도나 선수도 이제 얼굴을 형이 그렇고요.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태음인은 이제 그 가을 기운과 같다 그래요. 가을 기운은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그 수확의 계절이라는 얘기는 뭐를 많이 모은다는 얘기죠. 이게 밖으로 막 내보내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모으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기운과 같다. 뭔가 이제 모든 것이 수령이 되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많기 때문에 태음인 체질들은 이제 이뭐 사장님 같이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든지 많이 욕심을 내는 그런 체질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 많습니다. 그렇게 뭐 약간 뚱뚱한 사람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질 체질 그런 분들도 이제 태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택력이 많고 하는 하여튼 태음인들은 이제 소양인 같은 막 직선적으로 막 표현을 자기가 기분 나쁜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불을 보면 참지 못하는데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그리고 또 태음인들은 소양인들에 비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소양인은 빠릿빠릿해 가지고 이것이 뭔가 변하면 바로 그냥 빠르게 그냥 적응을 하는 태음인들은 좀 형광등 것 같다고 하려나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한번 뭘 하게 된다면 그냥 꾸준히 나가는 지구력과 끈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해도는 늦어도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태음인적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끈기 있고 좀 느긋한 편. 좀 그 어떤 면은 게으르고 좀 느리죠. 환경에 빠릿빠릿한 게 아니고 약간 보수적이고 좀 탐욕적이고 좀 집착력이 있고 변화를 좀 싫어하고 좀 약간 음탕한 면도 있고 약간 도박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태음인들은 이제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냥 소양인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해서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양인들보다는 이제 느리기 때문에 한 템포씩 느려서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보는데 태음인들은 이제 크게 생각하고 하나 하면 끝까지 이제 한번 넣어놓으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해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들은 이제 뭐 그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뭐 하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좀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모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모으는 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 뭐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태음인 체질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태음인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남들 느긋하고 좀 참을성이 많고 남들과 이렇게 반응도 느긋하게 좀 좋은 게 좋다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한다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하는데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태음적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먹으면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집이 세고, 뭐 이제 빨리 투자를 했다 손해볼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도 이제 태음인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태음인들은 이제 뭐 크게 그냥 막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대략 이제 좋은 쪽이라고 하고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참고 남과도 잘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하는 데는 가장 잘 적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이 약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태음인들의 이제 특성이 이제 손해를 이제 많이 안 보고 이제 고집세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제 조급하게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직장생활은 꾸준하고 이제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있고 남과도 잘 조화하고 인화적이고 또 이제 많이 참고 하다 보면 이제 기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양인들처럼 그냥 조금만 기분 나서 확 화를 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이제
뭐 그 대략 넘어가는 그런 면들이 사회생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그냥 고집이 세다든가 변화를 싫어한다든가 약간 욕심이 많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이 좀 떨어집니다. 요즘같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는 시대에는 태음인들은 좀 더 이제 빨리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양인들이 더 잘 맞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그 태음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음인들, 우리나라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체질로서 이 태음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 장사를 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태음인이 한 50%, 소양인이 한 30%, 소음인이 한 20%, 그리고 태양인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태음인적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 태음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음인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건강 상담을 하셔도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담실에 일단 여기 상담실에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생방송은 우리들 하는 건강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날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조금 늦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건강법은 어떤 게 해야 되냐. 간대폐소죠. 간 기능이 잘한데, 뭔가 흡수하는 기능은 강한데, 이 뿜어내는 기능이 약합니다. 간 소장의 흡수 기능이 강하고, 폐기관지 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보호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태음인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이 잘 안 되죠. 기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식하시고 고단백의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은 것은 이제 목욕이나 사우나, 뭐 찜질 같은 걸 해가지고 땀을 좀 쫙쫙 내보는 거, 이건 발산을 하는 거죠. 흡수하는 기능이 너무 많고 발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발산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사우나보다도 운동을 해서 땀을 빼는 게 열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좋죠. 정신적으로는 이제 욕심을 적게 내는 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체력이나 자기 능력에 맞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는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복부 비만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음인 체질이 한 50% 되기 때문에 건강에 태음들은 이제 주로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여러 성인병이 좀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이제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이제 허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생기게 되죠.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그러니까 태음에 맞는 음식들입니다. 소고기, 우유 같이 소를 이용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이 좋고요. 어류에서는 이제 장어나 대구탕, 그리고 명란, 간요 같이 된장어, 대구 같은 것들이 좀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조류, 미역김, 다시마, 파래 이런 매생이 같은 경우 태음인들이 이제 열이 많은 경우에 먹으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견과류가 좋습니다. 지금 포도잣, 은행, 땅콩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딱딱하게 쌓여 있죠. 딱딱하게 쌓여 있다는 건 이게 뿜어내는 기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이 흡수하는 것보다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음식, 포도잣, 땅콩, 은행 등과 같은 폐를 보호하는 음식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근체류에서는 고구마라든가 무라든가 도라지, 연근, 마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토란, 버섯 종류, 그리고 이제 당근, 고사리, 콩나물 등과 같은 이런 음식들이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네, 곡류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율무, 밀가루 등과 같은 그 밀가, 콩을 이용한 음식들이 저 태음인한테 잘 맞습니다. 된장, 청국장, 들깨, 수수, 현미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태음인적인 그런 그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서는 율무차, 오미자차, 들깨차, 칡차, 연기버섯 등이 있는데요. 율무차는 이제 그 습을 말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푸석푸석하면서 이제 부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율무차를 마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율무는 이제 변비가 좀 생기죠.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미자차도 역시 폐를 보하는 그런 작용이 강하고요. 그리고 한약 중에서도 녹용이나 녹각이나 맹문동, 오미자, 음양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에 잘 맞습니다. 녹용이나 녹각은 뭐 대표적인 보양식이고요. 맹문동, 오미자도 폐를 보하면서 폐를 윤기 있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음양각은 이제 정력을 도와주는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면역을 강화하는 이런 음식들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이 좋은데,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장어나 소고기 그런 것들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소고기가 가장 잘 맞습니다. 보양식으로. 그리고 태음인의 약 50%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고기 중에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갈증을 풀어주고 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인장 근육을 도와주고 이제 병회약, 구토, 설사 등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제 이 태음인의 뼈가 약하면은 이제 뼈를 튼튼하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사고를 먹으면 좋고요. 혈액이 부족하면은 이제 그 해독작용은 해독작용하고 피는 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해독작용이 있고 속을 좀 편하게 하고 어혈을 없애는 거는 좋고요. 소의 염통은 심장이 약한 경우, 소의 간은 간 기능이 약하고 눈이 약한 경우, 위와 장은 비위 기능이 약하고 소화가 허약한 분들.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음식을 잘 먹는데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내장을 소 내장을 이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쓸개는 이제 간에 열을 내려주고, 소 척추나 꼬리뼈는 이제 정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척추뼈나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꼬리를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방에서는 이제 무릎이 아프면 무릎, 심장이 약하면 심장, 폐가 약하면 폐, 소화기능이 약하면 소화기능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쓸개는 이제 간의 열이나 이제 황달이나 간염 같은 간암 같은 그런 데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소 척추나 꼬리뼈는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무릎, 도가니탕 같은 경우는 이제 도가니,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약한 경우에 이제 이 소무릎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곱창이나 천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화 기능이 약하고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 먹으면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보하는 것으로서 이제 꼬리곰탕이 있죠. 꼬리곰탕. 꼬리곰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 음양각을 넣게 되면 정력을 보여주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화탕, 기라탕은 소의 질량과 췌장을 함께 부르는 말로써 이제 혈분 함량이 뛰어납니다. 기라탕 같은 경우는 소의 기라와 췌장, 비장과 췌장을 함께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황은 이제 황달에 좀 좋은 것이고요. 우유는 갈증을 풀어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허약한 것을 보여주는 건강식이고,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성장도 도와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르트도 이제 우유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속꼬리뼈나 척추, 등뼈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관한 뼈를 먹고, 무릎이 약하면 무릎에 관한 거, 그 척추가 약하면 척추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응해 가지고 그냥 음식을 해 먹으면은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약도 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척추, 뼈 이런 거는 뼈, 관절, 무릎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이나 녹각은 이제 그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튼튼하게 하고, 어혈을 없애고 이제 혈액순환을 좋고 경기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용, 녹각 있고요. 맹문동 같은 건 자음청열, 윤폐, 폐 기능을 좀 도와주는, 천문동과 같게 이제 해수, 천식 등과 같은 그런 데 쓰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동, 해수, 천식, 거담, 토혈,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음양각은 삼지구엽적으로 이제 점력을 보여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신장약, 신장을 보하고 이제 장을 좀 양기를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칡뿌리 있죠. 그 어렸을 때 칡을 많이 이 칡을 많이 이제 뿌리를 뽑아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이 칡은 이제 그 근육을 풀어주고 갈증을 풀어주고 열을 없애주는, 그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뒷목 뻐근한 경우에, 중풍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좋은 이제 그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어는 이제 특히 이제 양기를 강하고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자궁이나 이런 데 잘 안 낫는 피부 질환에 이제 장어를 먹으면 좀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미역김, 다시마, 해조류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밤, 호두, 은행 이런 것들은 전부 견과류들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폐를 윤기 있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두잣 같은 경우, 특히 호두는 이제 뇌무양을 하기 때문에 뇌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이제 열을 내리고 폐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무나 순무, 무 종류는 이제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이제 폐기관지, 그러니까 연근은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피를 맑게 하고 항암 성분이 있고요. 버섯 종류는 청현, 피를 맑게 하고 혀를 맑게 하고 장을 맑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콩나물, 두부, 콩기계 등, 그리고 콩류, 대두류는 이제 이스프라빈 같은 청년하고 변비를 풀어주고 고단백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양파는 피를 맑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고구마도 이제 다이어트하고 이제 하는데 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밀이나 현미, 수수, 율무정 같은 경우도 몸에 열을 내리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계로서는 이제 녹용, 녹각 같이 이제 가장 비싼 녹용이 이제 가장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음인 체질력이 한 50%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찾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태음인의 보약인 녹용이나 녹각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냥 이제 동남아, 아니 저쪽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이제 음식이 이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소고기보다. 그러니까 사회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많이 많아지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맹문동, 천문동은 이제 폐를 보하는 거죠. 폐를 보하고 열을 내려주는 이런 이뇨작용도 있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기혈기액순환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기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각은 이제 음양각이라는 한문 자체도 재밌는데요. 음양각, 양이 삼지구엽초를 먹고 음탕한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음양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장을 보여주고 양기를 보여주고 거품을 좀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킥차, 갈근 차는 이제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고 긴목 뻐근한 거,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약하고 반은 이제 위장을 보하면서 이제 정액을 몽정을 치료해주고 소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미자차는 이제 그 폐를 도와주는 거죠. 폐를 자신의 생긴 갈증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이제 오미자차고요. 연기버섯은 이제 성심양이 심장을 좀 맑게 해주고 이제 위장을 좀 부해주는 그러면 이제 오래 먹으면은 이제 안색이 좀 잘 돌고 배부르지가 허기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무차가 있습니다. 율무차는 의인인데요. 습을 말리는 효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반대로 먹게 되면은 이제 변비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열이 잘 안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약도 아무리 좋은 보약이어도 이제 자기 체질에 맞게 특성을 알아서 먹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음인 체질. 우리 몸에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태음인이 가장 많다 보니까 태음인을 상대로 한 무엇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상당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태음인 음식 같은 경우에 딴 체질보다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찾기 때문에 좋아하고 맛있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태음인 체질. 다시 한번 대략 질문이 없으신가요?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상담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한번 마무리하고서 대략적인 거 마무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상 체질은 이제 이계마 선생이 한 거고요. 태양인, 토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음인은 봄, 여름, 가을, 결로 보면은 이제 가을 기운에 해당되고 간 기능은 강한데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다든가 환경 오염이 심한 때에는 태음인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둥글고 이목구비가 크고 눈매가 크고 코도 주먹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최불암 선생이나 차두리, 강우동 지하 같은 경우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예, 이렇게 태음인의 외형입니다. 태음인.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태음인 체질들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음인 체질을 보면은 태음인 체질을 한번 태음인 체질은 이제 여러 가지 체질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태음인 체질이 여기 맨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고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체질에 따라서 가장 그렇게 비만하고 배가 많이 나오고 하는 체질이 태음인적인 체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에 나오는 분들의 이미지를 보고서 좀 생각하셔도 약간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얼굴이 크고 이목구비가 큰 사람들 중에 약간 말라있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차두리 선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이영애 씨라든가 한상중, 김혜선 씨, 뭐 홍리란 씨, 백현숙 씨, 뭐 조경환 씨 같은 경우 태음인적인 특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다면 길용우 씨나 이정재 씨 같은 경우, 그리고 김종환 씨 등과 같은 경우도 이제 태음인종기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뭐 김구라 씨, 남북원 씨, 이영자 씨, 강호동 씨 같은 경우 이제 태음인들. 여기에 나와서 이순재 씨 같은 경우 태음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화 씨, 김범 씨 등과 장진영 씨 같은 경우, 고현정, 이효리, 이승기, 장미란, 박세리, 이영표.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 중에서 체격이 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하지만 마라도나 같은 경우도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태음인들은 사회생활을 잘 적응합니다. 많이 참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음탕한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한 번 넣으면 오래 기다리는, 그렇게 해야지 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남들과 좀 잘 좋아하는데 이제 무난하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는 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태음인들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제 느긋하고 뭐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안 하고 많이 참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과 잘 좋아하는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 변화가 늦고 고집이 세고 좀 욕심이 많은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 건강법은 간대 폐소, 간 기능이 좀 크고 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폐를 도와는 태음인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환경 오염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이제 독감 같은 코로나균에 대해서는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을 도와주는, 폐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기순환이 잘 되겠다.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 운동 등으로 인해서 땀을 좀 쫙쫙 빼주는 것이 태음인적인 건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태음인 건강법들입니다. 간대폐소, 폐대간소 등과 같이 폐를 보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욕이나 사우나, 운동해서 땀을 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빼는 것이 가장 좋고요. 태음인들은 너무 이제 욕심을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욕심을 너무 내다 보면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죠.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음식들, 소고기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라든가 장어도 이제 보양식으로 들어가죠. 미역기 메조리는 이제 열을 내리고 견과류, 호두작 같은 그러니까 폐 기능을 좀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 율무, 유차. 하여튼 소고기를 먹을 때도 이제 가장 자기가 약한 거, 뼈가 약하면 뼈를, 염통이 약하면 염통을, 간이 약한 점은 간을, 위화장이 안 좋으면 또 내장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곰탕, 무릎이 약하면 소무릎을, 척추나 꼬리뼈가 약하면 허리를 좀 하고, 양이나 곱창, 그리고 이제 꼬리곰탕 같은 게 정력을 보여주는 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황 같은 거 황달이나 뭐 열을 내리는 데 좋고요. 우유라든가 이런 건 폐 기능을 좀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약재 중에서는 녹용이나 녹각 가장 비싼 약재들이죠. 그리고 맹문동, 천문동 폐를 보여주고 이제 폐를 윤기 있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음양각은 정력을 보여주는 삼기구였죠. 양이 소변을 보니 이제 음양각, 양이 이제 삼기구엽철을 먹고 이제 음탕한 생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킥은 이제 킥착, 갈근이라 그러죠. 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감기를 풀어주고, 중풍을 예방하고, 열을 내림으로써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장어는 역시 양기를 보여주고, 자궁이나 이런 데 피부 잘 안 낫는 기관에 먹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대구는 이제 코로나나 감기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얼큰하게 먹으면은 이제 폐를 보여주는 그런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자, 땅콩 이런 전부 다 견과류는 이제 폐를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강하고요.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 도라지도 폐, 그리고 연근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토란, 당근, 버섯 등 전부 다 전반적으로 비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도 좋죠. 콩나물, 대구. 그리고 이제 양파, 고구마 등과 같은 밀, 옥수수, 현미, 율무 등과 같은 것이 이제 태음인한테 좋고, 율무는 이제 그 식욕을 좀 억제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좋은데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살이거나 몸이 피곤한 경우 그런 경우에 먹으면 그 율무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녹용녹강,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이제 폐를 보여주고 열을 내리는 그 연기버섯은 이제 항암작용이 있으면서 이제 열을 내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율무차는 이제 열을 약간 열은 별로 안 내리고 이제 그 습을 말려주는 그런데 효능이 좋은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태음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면 오늘 있는 대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가을쯤 너무 많이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땀을 좀 잘 내주는 것이 좀 좋다고 했습니다. 땀이라는 것은 전신에 나는 땀이지 어떤 특정 부위, 그냥 얼굴에 난다든가 손발에 난다든가 하는 부분적으로 나는 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섭이 된다든가 이제 반신만 땀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니고요. 전신에 땀이 골고루 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욕심을 적게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음인들은 이제 가장 많은 체질로서 이제 뭐든지 잘 먹고 땀과 잘 사회생활하는데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사회성 고집이 세지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건강법으로서는 이제 너무 이제 흡수하는 기능이 아니라 배 이렇게 뿜어내는 땀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해서 땀을 좀 쫙쫙 빼주는 게 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욕심을 적게 내고 마음을 너무 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모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이 생기고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적게 먹고 이제 고단백 음식을 적게 먹고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이제 약 50%로 가장 많은데요. 적게 먹고 땀을 내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